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약간 몽롱한 정신을 깨우려고 진한 커피부터 들이키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건강 챙기겠다고 그 사과 한 개를 딱 베어 무는 아주 흔한 루틴이요. 네, 정말 많이들 그렇게 하시죠. 사실 굉장히 부지런하고 건강한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순서가 오후 2시에 찾아오는 극심한 피로와 뇌 안개를 보장하는 가장 완벽한 레시피라면 어떨까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방금 말씀하신 그 루틴은 스스로의 신경계와 내분비계를 뭐랄까 거의 공격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와, 공격이요? 그냥 커피 마시고 과일 먹은 것뿐인데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보통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과정을 그냥 방에 불을 켜는 것처럼 단순한 스위치 조작 정도로 여겨요. 하지만 실제 우리 몸은 수만 개의 생화학적 톱니바퀴와 호르몬 체계가 다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는 엄청나게 복잡한 공장의 재부팅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아, 단순한 스위치가 아니라 거대한 공장의 재부팅이다. 자,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요, 바로 이 재부팅 과정에서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치명적인 오류들을 생리학적 수준에서 뜯어보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의 아침이 왜 그토록 무겁고 피곤한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완전히 해부해 보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단순히 물을 마셔라 혹은 운동해라 같은 표면적인 팁이 아니고요. 맞아요. 우리 몸속의 혈관, 위장, 그리고 호르몬 수용체들이 기상 직후에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 그 인과관계를 깊게 파고들 예정입니다. 오늘 진짜 흥미로울 것 같아요. 기상 직후의 몇 시간은 인류가 진화해온 생체 리듬이 가장 극적으로 발현되는 시간대거든요. 이 타이밍에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어떤 순서로 들어오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의 대사 상태가 결정됩니다. 몇 시에 판가름 난다는 거네요. 그럼 가장 첫 번째 단계부터 보죠. 우리가 눈을 뜬 바로 그 첫 순간에 혈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시작점입니다. 자는 동안 땀이나 호흡으로 수분이 날아가서 아침에 갈증을 느낀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다들 목말라 하면서 일어나시죠?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목이 마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심혈관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태라는 건 사실 잘 안 알려져 있거든요. 맞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감소분 손실이라고 부르는 현상 때문인데요. 우리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체온을 조절하고 폐로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밤새 엄청난 수분을 공기 중으로 날려보냅니다. 그 양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보통 500ml에서 많게는 1리터 가까이 됩니다. 세상에 1리터요? 자는 동안 페트병 하나만큼의 물이 빠져나간다고요? 네, 진짜 무시무시하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혈액 속의 물, 즉 혈장량은 줄어들지만 적혈구나 백혈구 같은 세포 성분들은 피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러니까 물이 증발해서 확 쫄아붙은 진한 찌개 국물처럼 혈액의 농도 자체가 변해버린다는 뜻이군요. 와, 정확한 비유입니다. 혈액의 점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거죠. 혈류 역학적으로 보면요. 혈액이 이렇게 끈끈해질수록 혈관벽을 긁고 지나가는 전다 능력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전다 능력이요? 그렇게 혈관벽이 긁히면서 데미지를 입는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심장은 이 무겁고 끈적한 피를 뇌와 발끝까지 억지로 밀어내기 위해서 평소보다 훨씬 강한 압력으로 펌프질을 해야만 합니다. 심장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아, 그래서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유독 통계적으로 솟구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수분 고갈로 인한 혈액의 점도 상승과 뭉침 현상 때문이죠.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렇다면 눈 뜨자마자 마시는 물 한 잔은 그냥 갈증 해소용이 아니라 뻑뻑해진 혈관에 윤활유를 들이부어서 심장마비를 막아주는 일종의 응급처치네요. 완벽한 설명입니다. 심장을 살리는 생명수나 다름없죠. 그런데 여기서 늘 부딪히는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저만 해도 아침에 물을 마실 때마다 약간 찝찝하거든요. 자는 동안 입안에 번식한 세균을 이걸 그대로 삼켜도 되나 싶어서요. 아, 그 고민 진짜 많이들 하시죠. 무조건 양치를 먼저 하라는 의견도 있고, 또 위산이 다 녹여버리니까 그냥 마셔도 된다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잖아요. 맞아요. 생물학적으로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치질이나 가글로 입안의 세균 부화량을 먼저 줄여내는 것이 생리학적으로 훨씬 유리한 선택입니다. 오, 위산보다 헹궈내는 게 먼저군요.
이유가 뭔가요? 수면 중에는 입안의 살균하는 침 분비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혐기성 세균이 진짜 폭발적으로 증식하거든요. 아침에 입냄새가 나는 원인이 바로 이 세균들 때문이고요. 하지만 우리 위장에는 그 pH 1.5에서 2.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강산이 있지 않습니까? 위산이 쇠못도 부식시킨다던데 세균들이 그걸 살아서 통과할 수가 있나요? 물론 위산이 대부분의 세균을 사멸시키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방어 체계죠. 그런데요? 문제는요, 매일 아침 고농도의 세균 덩어리가 위장으로 확 쏟아져 들어올 때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면역 반응에 있습니다. 아, 세균이 죽더라도 몸이 반응을 한다는 거군요. 네, 살아남은 일부 세균도 문제지만 심지어 사멸한 세균이 배출하는 독소들이 장내 미생물 환경을 교란시켜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미세한 전신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아침부터 내 몸의 면역계가 세균이랑 싸우느라 불필요한 노동을 하게 만든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굳이 아침 첫 수분 섭취와 함께 면역계에 피로를 유발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그냥 가볍게 입을 헹궈내는 것만으로도 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니까요. 야, 입을 헹구는 게 단순히 찝찝함을 없애는 게 아니라 내 면역 시스템을 아껴주는 작업이었군요. 자, 그러면 그렇게 입을 헹구고 물을 마셔서 끈끈했던 혈류를 정상 속도로 회복시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펌프가 안전하게 돌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제 연료를 넣을 차례잖아요. 아침 식사 말이죠. 여기서 아까 오프닝에서 제가 언급했던 사과부터 베어 무는 루틴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위장이 밤새 완전히 비워져 있는 공복 상태는요, 우리 몸이 영양분을 흡수할 준비를 딱 마치고 스펀지처럼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네. 그런데 이때 사과 같은 과일의 과당이나 식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 가장 먼저 위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 조절 시스템의 말 그대로 폭동이 일어납니다. 혈관으로 당분이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고속도로 타듯이 직행해버리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팍 치솟는 거죠. 와, 상상만 해도 피곤해지네요. 우리 몸의 췌장은 이 미친 듯이 솟구치는 혈당을 억누르기 위해서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 결과 기상한 지 불과 2-3시간 만에 혈당이 다시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러면서 지독한 피로감과 가짜 배고픔을 유발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오후 2시에 겪는 그 지독한 브레인 포그가 점심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아침 첫 끼니에서 시작된 혈당 롤러코스터의 여파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나비 효과죠. 그래서 영양학적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그다음에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먹으라는 지침이 나오는 거군요. 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가 혈당을 가장 완만하게 올려주니까요. 하지만요, 솔직히 말해서 바쁜 아침에 누가 양배추 샐러드 따로 챙겨 먹고 기다렸다가 계란 먹고 마지막에 과일을 무슨 코스 요리처럼 먹습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네, 아무래도 실천하기 번거로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만약에 위장에서 어차피 다 섞일 거라면 이 모든 걸 믹서기에 한 번에 갈아서 마셔버리면 안 되나요? 해독 주스처럼요. 어차피 식이섬유도 그 안에 그대로 다 들어있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안타깝게도 바로 그 믹서기에 가는 행위가 식이섬유의 물리적 방어막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네, 방어막을 파괴한다고요? 성분은 그대로인데 왜요? 우리가 채소를 입으로 씹어서 삼키면요,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위와 십이지장 벽에 아주 끈끈한 재 형태의 그물망을 형성합니다. 일종의 물리적인 바리케이드를 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식이섬유라는 성분이 뱃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조물이 위장 벽을 싹 코팅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바리케이드가 처진 상태에서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들어오면 소화효소가 당 분자에 접근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방해받게 됩니다. 그물에 걸려서 흡수가 느려지는 거네요. 그렇죠. 위에서 장으로 음식물이 넘어가는 위 배출 시간 자체를 극적으로 늦춰줍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요. 와, 인체의 신비네요. 그런데 믹서기로 갈면요? 믹서기의 날카로운 칼날은 이 식이섬유의 사슬 구조를 분자 수준에 가깝게 다 끊어버립니다. 바리케이드가 다 산산조각 나는 거군요. 네, 결국 그물망이 전혀 없는 상태로
과당과 탄수화물이 흡수돼 버리니까 채소를 같이 갈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혈당 스파이크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입에서 씹어 넘기는 그 지게적 소화 과정과 식이섬유의 물리적 구조 유지가 내분비계를 지키는 핵심 방패였네요. 양배추를 씹어 먹은 뒤에야 사과를 먹어야 하는 이유, 이제 너무 명확해졌습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생물학적 방어전이 셈이죠. 좋습니다. 이제 입도 헹궜고 물도 마셔서 혈류도 돌게 했고 식사 순서로 혈당 스파이크까지 완벽하게 방어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찾는 다음 단계, 바로 신경계를 깨우는 카페인으로 넘어가 보죠. 드디어 커피가 등장할 차례군요. 네, 대부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몽롱함을 쫓아내려고 모닝커피를 거의 수혈받듯이 들이키잖아요. 저도 회사 출근하면 탕비실부터 가거든요. 그 모닝커피야말로요.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스스로의 생체 리듬을 거스르는 아주 대표적인 오작동입니다. 오작동이요? 잠을 깨려고 마시는 건데 왜요? 우리 뇌의 시상하부와 뇌하 수체 그리고 부신으로 이어지는 축은요. 기상 직후에 우리가 굳이 외부에서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스스로를 각성시키기 위한 거대한 호르몬 폭포를 쏟아냅니다. 호르몬 폭포요? 네, 바로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라는 건데요. 잠깐만요. 코르티솔이라면 보통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나쁜 호르몬으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아침에는 이게 무슨 천연 각성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원시인류가 어두운 동굴에서 깨어나 사냥을 하러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생존 메커니즘이에요. 맹수도 피하고 사냥도 하려면 몸이 빠릿빠릿해져야 하니까요. 그렇죠. 아침에 눈을 뜨고 빛을 딱 감지하면 우리 몸은 하루치 코르티솔 분비량의 무려 90%를 기상 직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폭발적으로 뿜어냅니다. 90%나요? 아침에 다 몰아쓰는 거네요. 네, 혈압을 쫙 올리고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혈액으로 방출시켜서 뇌와 근육이 즉각적으로 뛸 수 있는 상태로 완벽하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 몸은 이미 코르티솔이라는 천연 부스터를 최대치로 가동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들이부어서 카페인까지 추가로 얹어 있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뇌의 신경 수용체들이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카페인은 우리 뇌에서 피로를 느끼게 하는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각성 효과를 내거든요. 피로를 못 느끼게 막아버리는 거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코르티솔이 최고조에 달해서 이미 신경계가 풀가동되고 있는 찰나에 카페인까지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 상황을 심각한 과각성 상태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엔진이 이미 한계치로 미친 듯이 돌고 있는데 거기에 니트로를 터뜨리는 격이네요. 차가 터지기 일부 직전인 거잖아요. 비유가 딱 맞습니다. 그 결과 아침부터 심박수가 비정상적으로 막 뛰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나 신경과민을 겪게 되는 거죠. 가끔 모닝커피 마시면 심장 두근거리고 속 쓰린 게 기분 탓이 아니었네요.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체의 항상성인데요. 몸은 이렇게 외부에서 강력한 자극제가 매일 아침 계속 들어오면 내가 굳이 에너지를 써서 코르티솔을 뿜어낼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해버려요. 헐, 내 몸이 스스로 천연각성제를 만드는 걸 포기해버린다고요? 네, 스스로 각성하는 능력을 서서히 퇴화시키는 수용체 하향 조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파업을 하는 거죠. 와, 커피를 마실수록 내성이 생기고 나중에는 진짜 커피 없이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지도 못하는 좀비 상태가 되는 이유가 바로 내분비계가 파업을 선언했기 때문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커피 타이밍은요. 생체 알람인 코르티솔 수치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기상 후 1시간 반에서 2시간 뒤입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뒤요? 네, 내부의 에너지가 살짝 꺾인 때쯤에 외부의 조력자인 카페인이 교대 근무를 하러 딱 들어오게 타이밍을 맞춰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죠. 코르티솔이 퇴근할 때 카페인이 출근한다. 이거 아주 명쾌하네요. 네, 그렇게 하시면 신경계 무리 없이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뇌와 내분비계의 세팅까지 완벽하게 맞췄으니 이제 근골격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르티솔이 뿜어져 나와서 뇌가 완전히 깼다면 당장 밖으로 나가서 고강도의 아침 운동을 해도 몸이 버텨준다는 뜻인가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눈 뜨자마자 헬스장으로 달려가서 무거운 바벨을 드시는 이른바 오운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저도 가끔 러닝머신 막 뛰고요. 내분비계의 각성과 근골격계의 준비 상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 합니다. 오히려 그 불일치가 치명적인 부상을 만들어내거든요. 불일치요? 뇌는 깼는데 몸은 안 깼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수면 상태의 육체를 물리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죠.
우리는 밤새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거의 같은 자세로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어요. 시체처럼 가만히 있죠. 네, 이 긴 시간 동안 근육을 감싸고 있는 근막과 관절 주변의 윤활액은 차갑게 식어서 점성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가 됩니다. 아까 혈액 끈적해지는 것처럼요. 윤활유가 굳어버린 기계 부품 같은 상태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걸 물리학에서는 틱소트로피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젤 같은 물질은 가만히 두면 점성이 높아져서 뻣뻣하게 굳어버리고 지속적인 물리적 자극과 열을 가해야만 다시 액체처럼 부드러워지는 성질을 말합니다. 슬라임 굳은 거 만지작거리면 다시 말랑해지는 거랑 비슷한가요? 맞습니다. 기상 직후에 우리 관절과 근육은 마치 뻑뻑하게 굳어버린 접착제와 같아요. 아주 위험한 상태죠. 하지만 머리로는 이미 상쾌하겠겠다, 코르티솔 돌고 있다 이렇게 느끼니까 굳어있는 근막을 인지하지 못한 채 평소 하던 무거운 무게로 데드리프트를 하거나 러닝머신에서 갑자기 전력 질주를 해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체온을 올리고 혈류량을 서서히 증가시켜서 관절 내 윤활행을 요기는 과정, 즉 가벼운 관절 회전이라 동적 스트레칭 없이 본 운동에 돌입하는 건 진짜 위험해요. 굳어있는 고무줄을 강제로 확 잡아당기는 거랑 똑같겠네요. 끊어지잖아요. 네, 미세한 근육 파열을 일으키고 국소적인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걸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서 기껏 아침에 잘 통제해 놓은 코르티솔 수치를 만성 스트레스 수준으로 폭증시켜 버려요. 건강해지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운동을 한 건데 그게 오히려 하루 종일 몸을 붓고 피곤하게 만드는 원흉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침 운동 전 10분의 웜업은 선택이 아닙니다. 몸을 서서히 데우는데 운동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리학이라는 렌즈를 통해 아침을 지배하는 숨겨진 법칙들을 낱낱이 해부해 보았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어난 직후 양치로 세균 부화량을 줄이고 물을 마셔 혈관의 점도를 낮춘다. 맞죠? 네, 아주 완벽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위 배출 시간을 늦추기 위해 믹서기 대신 치아를 직접 사용해서 채소의 물리적 구조를 유지한 채 식사한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최고의 방법이죠. 또 신경계의 파업을 막기 위해 커피는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는 기상 2시간 뒤로 미룬다. 마지막으로 굳어버린 근막에 열을 가하는 동적 스트레칭으로 신체의 틱스트로피 상태를 해제한 뒤에 운동한다. 와, 진짜 완벽한 루틴이네요.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요, 우리 몸이 태초부터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생리적 리듬을 인위적으로 거스르지 않고 그 흐름을 타는 것에 있습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요? 네, 내일 아침 당장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통제하려 하기보다는요, 기상 직후 믹스커피를 들이켜던 습관을 물 한 잔으로 딱 바꾸는 것. 그 작은 물리적 변화 하나가 내분비계 전체에 미치는 나비 효과를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몸의 톱니바퀴들이 무리 없이 부드럽게 맞물려 돌아가는 그 상쾌한 감각을 시청자 여러분도 꼭 느껴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요, 시청자분들께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상 직후 60분 동안 벌어지는 내 몸속의 생화학적 반응이 엄청 집중했잖아요. 아침에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았고요. 네, 오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하지만 만약에 이 모든 아침의 문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이 아니라 전날 밤 11시에 이미 시작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전날 밤이요? 네, 우리가 잠들기 직전까지 들여다보는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가 뇌의 송가선을 속여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그 결과 내 몸의 생체시계 전체가 뒤로 밀려버린다면 말이죠. 일리 있는 지적이네요. 그래서 코르티솔이 폭발적으로 분비되어야 할 아침 7시가 내 몸의 내분비계 입장에서는 여전히 깊은 새벽 3시구나 이렇게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침의 피로를 해결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모닝 루틴을 시도하기 전에 어쩌면 우리는 전날 밤 내 방의 조명과 스마트폰 화면부터 꺼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밤은 편안하고 어두운 밤 보내시길 바라고요. 내일은 완벽하게 동기화된 가뿐한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